변용익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이 물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별똥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확실히 별똥별 맞습니다. 확실히 별똥별이군요. 그럼 이 정도면은 크기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렇게 밝게 보이는 유성을 화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면 야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구공 일반적인 유성들은 모래알 정도 크기라서 네. 빛을 내기는 내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처음에는 이게 혜성이다, 뭐 소행성 부스러기다, 아니면 뭐 인공위성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차이점들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는 많은 유성들은 혜성이 지나가면서 우주 공간에 남기는 부스러기들이 있고 이 네. 부스러기들이 있는 공간을 지구가 지나갈 때 보이게 되는데요. 유성체들이 꼭 혜성 부스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많은 소행성체들이 지구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번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이 이 유성우 같은 뭐 이런 우주쇼를 볼 수 있는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혜성이 지나가는 길에 지구가 지나가야 유성우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예. 유성우가 보이는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성우들하고는 달리 별도의 소행성체들이 한 무리를 저어서 지구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유성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해외에서도 큰 유성들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여러 곳에서 보고가 되는데요. 네. 캐나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큰 유성들을 봤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옐로나이프 캐나다에서 발견된 유성은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한밤중에 마치 대나처럼 밝아졌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크기가 한 1m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큰 유성들이 요즘 관측되는 것을 보면 예. 정말 소행성 부스러기들이 잔해물들이 지구 근처 공간을 때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소행성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생한 거라면은 뭐 영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소행성하고의 충돌로 인한 피해도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유성체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작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한 10m 정도가 넘어가면은 지상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는 네. 문제가 크죠. 소행성하고 혜성하고의 충돌은 뭐 지구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요. 예. 공룡의 멸종 같은 사건도 한 10km 크기의 소행성이 부딪힌 거거든요. 네. 며칠 전에도 크기 한 3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달보다 가까운 지구 근처 공간을 지나갔고요. 예. 큰 소행성이라면 크기가 한 50m에서 100m 정도의 소행성이라면 우리 경우 수도권 전체가 파괴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요. 최근에는 천문학자들이 이 소행성 감시 체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되면 그러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우주 기술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에 착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리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완벽한 대비는 아니지만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낮 시간에 유성이 떨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유성 피해 대비하는 어떤 체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아침에 떨어졌죠. 네. 하지만 이제 아주 밝았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사실은 러시아에도 이제 엄청난 대공 레이더 체계가 있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민간인들이 찍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들로 이제 궤도를 분석했는데 예.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고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유성체들은 전혀 다른 레이더와 광학 감시 체계로 관측을 해야 돼요. 네. 해외에는 이런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나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유럽도 유럽 전체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수십 개의 유성체 감시 체계가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없죠.
이런 감시 체계는 이제 밤에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떨어지는 것도 모두 탐지하고 궤도 분석이 가능한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종류의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 개정도 하고 있고 또 관측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런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협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뭐 지진처럼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또 피해가 우리나라에선 발생한 적도 없지만 관측 체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또 국제 협력 해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변용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